자, 지난 시간에 이어 소극 목적 위험 방지에 경찰의 임무를 한정한 법률 1795년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다른 용어로는 죄와 형벌 법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1795년 프랑스 경제처벌법전 제16조에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의 보호에 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의 제97조에서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처벌법전과 지방자치법전이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위생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위생을 넣어놓고 프랑스 경제처벌법전에서는 자치체 경찰은 또는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틀린 답안으로 연결짓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84년 지방자치법전의 특징은 말한 바와 같이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라는 개념은 뒤에 경찰의 종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아까 경찰의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하는 법 해석상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죠. 이것과 관련돼서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어야 될 판례가 에스코베도 판결, 그리고 미란다 판결, 블랑코 판결, 별장 전탈 사건 판결, 지뢰 사건 판결 등이 있는데, 먼저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유치장에 있다거나 이렇게 인신인 구속 상태에 있으면서 변호인과 만날 수 있고 연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접견 교통권,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진술 거부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해자의 권리로 이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해서, 즉 경찰이 예컨대 변호인과 피해자가 접견할 수 없도록 막는다거나 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 받아낸다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그런 위법을 행해서 획득한 자백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이 에스코베도 판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미란다 원칙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란다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 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접견 교통권 및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는 데 계기가 된 판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의 임의성이라는 건 자백이라는 게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한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백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절차에서 위법이 있는 경우, 가장 유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예컨대 이런 변호인 선임권, 그리고 진술 거부권 등을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알려주죠.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그걸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알려준다는 고지의 의무라고 하는데, 이 경찰이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고 만약 피해자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백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나온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채취한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미란다 판결이고요. 블랑코 판결은 블랑코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국영 담배 공장이라는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담배 공장이라는 거죠. 국가 일종의 국가 기관이죠.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에 부상을 당해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손해는 공무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에 의해서 일반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보아서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재판소로 이 관할이 옮겨진 사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 간에 동거래를 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민사겠죠. 민사. 근데 국가가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행정재판소에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행정재판소로 관할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일반 기업이나 개인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배상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다 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다라는 원칙이 확립된 그런 계기가 된 판결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별장 점탈 사건 판결과 지뢰 사건 판결은 경찰권의 불행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경찰이 개입을 할 것인가, 국민들의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경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라고 본 거죠. 그 전까지. 그래서 경찰이 경찰권을 불행사했다. 즉 경찰이 경찰권 발동을 또는 개입을 어떤 사건에 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본 거라는 거죠. 이 판결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권을 불행사했다라는 이유로 국가에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별장 점탈 사건과 지뢰 사건 판결 이전에는.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경찰권 불행사는 경찰권이 개입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컨대 112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범죄가 계속 진행이 돼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라는 거죠. 참고로 보상이라는 개념과 배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마 법학개론 시간에 했을 텐데 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죠. 배상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하는 것이 배상이죠. 그래서 보상은 손실보상이라고 하고요. 배상은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 자, 그 다음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영미법계에서는 경찰권을 일종의 자치권으로 이해를 하죠. 자치권으로.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경찰 행정법학자들이 아니라 경찰 행정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으며 이 개념은 경찰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즉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전문적인 문제 해결자로 본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갈등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이자 시민과 똑같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기능과 기술 그리고 봉사와 협력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가 바로 영미법계, 영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죠.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민권과 경찰권의
대립관계로 왔죠. 이런 대립관계에서 대립법계에서는 경찰 개념이 형성되었다면 영미에서의 경찰은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자기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주민 스스로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결성한 것이 바로 경찰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즉 영미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 라는 또는 경찰 활동이라는 건 무언가 라는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따를 때 경찰은 시민들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다라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정리해서 비교를 하면 대륙법계에서는 경찰 개념의 형성이 국가의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의 발동 범위 그리고 경찰권의 성질, 경찰은 무엇인가, 본질 등을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대륙법계에서는 경찰권이 발동 범위, 경찰의 개념이 축소되어 왔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체가 경찰이고 이 경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기능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 경찰 개념이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경찰의 기능이 치안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종류나 유형도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경찰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띄어왔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그리고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대륙법계에서는 대립관계로 보고 영미법계에서는 친화관계로 보고 있다. 친화관계. 그리고 대륙법계에서 경찰 개념의 초점은 경찰이란 무엇인가, 존재 또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경찰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륙법계 경찰에서의 조직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영미법계는 지방 분권적 자치체 경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미국 영화를 보면 주 경찰이 있죠. 주별로 물론 국가 경찰의 개념도 있죠. 연방 경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FBI라든가 그렇죠. 하지만 각 주별로 경찰이 있고 각 카운티별로도 경찰이 있고 시별로도 각 경찰이 존재하죠. 지방 자치제 경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사명은 대륙법계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중점을 두고 있고 영미법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플러스 범죄 수사까지도 경찰의 사명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경찰의 수단.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고요. 명령 강제와 같은. 영미법계에서는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예컨대 범죄 수사를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틀린 거죠. 그렇죠. 둘 다 범죄 수사가 경찰의 임무에 포함은 되어 있죠. 하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중점을 두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뿐 아니라 영미법계도 권력적 수단도 사용하지만 비권력적 수단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비권력적 수단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대륙법계 국가들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도 경찰의 종류 파트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영미법계에서는 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대륙법계와 영유법계 경찰의 비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륙법계 경찰과 영유법계 경찰을 비교해서 잘 숙지를 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아까 최초의 근대적 경찰 개념은 언제 이후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저 갑오경장이죠. 갑오경장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의 경찰 개념의 형성의 뿌리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찰 개념의 뿌리는 프랑스법에서 경찰권 관념이 독일의 경찰이라는 관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바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프랑스의 경제처벌법전,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 방지에 제한하는 법전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 경제처벌법전이 1875년에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이라는 법규에 모범이 되었고 일본이 이 프랑스의 경제처벌법전을 보고 본따서 행정경찰 규칙을 만든 거죠. 이것이 1894년 우리나라의 행정경찰 장정이라는 규정에 그대로 이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행정경찰 장정. 15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 일본에서 미군정이 실시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정이 실시되었죠. 1945년부터 1948년 정부 수립까지 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통치했죠. 미국의 군이. 그래서 이때를 미군정 시대라고 하는데 이 미군정 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면서 이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일본의 경찰 제도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이 되었죠. 일제 때 갑오경장 이후에 이식이 되어서 일본은 또 프랑스, 독일의 제도가 이식이 되었죠. 계속했죠. 따라서 이 프랑스와 독일은 대륙법계 국가죠. 대륙법계. 따라서 이 미군정이 실시되기 이전 1945년도까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경찰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영미법계의 민주주의적 이념에 따른 경찰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미군정 때 처음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경찰법 3조에 제 1호에 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사명 또는 임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로. 따라서 결국은 우리나라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대륙법계와 영유법계 경찰 개념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경찰의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그렇죠? 뭐 중세 시대 그리고 뭐 절대 왕조 시대, 경찰 국가 시대 그리고 뭐 근대 법치 국가 시대, 경찰권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경찰 개념이 점점 축소되어 오는 과정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왔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당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경찰 개념을 다른 말로는 일의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일의적이라는 건 하나의 의미로, 단 하나의 의미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무엇이? 경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그래서 전통적 입장, 현대적 입장, 통합적 입장에서 규정해 볼 수 있는데 전통적 입장은 아까 우리가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잠깐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실질적 의의 경찰 개념 또는 실질적 경찰 개념이라고 하는, 그렇죠? 대립법계에서 경찰을 개념 정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이게 바로 전통적 입장에서 경찰을 정의 내리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판을 받냐면 권력적 작용만 그러면 경찰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경찰의 개념을 지나치게 권력적 작용에 제한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적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다양한 사회적 구원을 응원하는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재, 그죠? 공공재라는 건 public good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public good. 이런 공공재가 바로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재가 뭐다? 바로 경찰이다라는 게 현대적 입장이라는 거죠. 대체로 이 경우에는 행정학자나 경찰 행정학자들, 저 같은 경찰 행정학자들이 주장하는 태도이고요. 이렇게 현대적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의 개념을 권력 작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권력적 서비스 제공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합적 입장은 요 둘을 통합한 개념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 뭐 잔뜩 이렇게 써져 있기는 한데 잔뜩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라는 건 그 국가의 경찰기관, 보통 경찰기관이, 그래서 보통 경찰기관이라는 건 우리나라 그냥 경찰을 생각하시면 되죠. 경찰청 소속의 모든 경찰 조직 구성원, 그렇죠? 우리나라 경찰청이 보통 경찰기관이죠. 그런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모든 작용, 활동이 바로 뭐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경찰이 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된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어떤 기관이 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담당을 하든 경찰청이 담당을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든 어떤 국가기관이 담당을 하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 권력적 활동, 권력적 작용,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찰이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 경찰 작용의 성질에는 관계가 없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그 경찰 작용의 성질이 어떠해야 한다?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목적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근거는 국가 일반 통치권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 대상이고, 그리고 수단은 명령 강제라는 권력적 수단을 활용해서 하는 작용, 그것이 바로 뭐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그러나 형식 의미의 경찰은 그게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건 아니면 일반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하는 아니면 특정인에게 대한 서비스건 대한 것이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고 있지 않던 그 국가의 경찰기관, 보통 경찰기관이 실적법상 보통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모든 작용은 다 뭐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물론 양자의 관계에 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면서 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포함되는 것들이 있겠죠. 즉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인 우리나라 경찰청의 권한에 속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권력 작용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요 빗금치 부분에 포함되는 거겠죠. 즉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동시에 속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형식적 경찰 개념이 실질적 경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실질적 경찰 개념이 형식적 경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별개의 개념이고 공통된 분모가 틀림없이 부분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어떻게 정립되어 왔느냐? 그 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립되어 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찰 실무 계속해서 바뀌어 왔겠죠. 경찰의 임무 같은 것들도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일들이 국가의 특색에 맞게 그래서 역사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립되어 왔고 형식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적, 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경찰 개념이다. 그래서 실무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법 규정에 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서국적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이든 적극적 성격을 띠었든 그리고 권력 작용이든 비권력적 작용이든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렇죠? 보통 경찰 기관이라는 조직에서 하는 일인가? 그렇다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 그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건 과제로 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정법상에서의 경찰 개념은 전통적 경찰 개념이 바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었죠. 위에서 그죠? 전통적 입장. 어떤 의미에서는 넓고 어떤 의미에서는 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입각한 경찰 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사법 경찰 활동, 즉 범죄 수사 등과 같은 사법 경찰 활동 범죄 수사 활동 그리고 정보 경찰 그리고 보안 또는 대공 경찰 활동 그리고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활동 이는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사법경찰, 범죄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수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죠. 피의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고요. 사법권에 근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법경찰, 즉 범죄수사 활동은 형식적 의의의 경찰에는 포함되나 실질적 의의의 경찰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정보 보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비스 활동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대부분의 경찰 활동은 이 비금진 부분에, 즉 형식적 의의의 경찰 활동이면서 실질적 의의의 경찰 활동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뭐 범죄 수사라든가 정보 경찰 활동, 보안 경찰 활동, 경찰이 서비스 활동은 실질적 의의의 경찰 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장래에 향하여 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위험을 방지한다라는 거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찰 개념이다. 경찰 활동이다. 따라서 또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비권력적 작용을 포함하지 않겠죠. 그죠? 개념 자체가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서비스 활동과 같은 것처럼.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에 반해서 그 작용, 경찰의 작용, 그 작용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인 점에서 사회 목적적, 사회의 어떤 목적을, 사회 전체 사회의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회 목적적 작용에 속하고 이것이 국가 목적적 작용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국가 목적적 작용은 아니다. 사회 목적적 작용에 속한다. 즉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지 국가의 어떤 권력, 국가 권력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은 아니다. 무엇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다른 일반 행정 작용 중에서 건축 허가와 같은 건축 경찰 활동, 유흥주점의 허가와 같은 위생 또는 영업 경찰 활동 등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 국민이 건물을 짓고 싶은데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죠? 명령 강제하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짓게 하죠. 강제하죠.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만 짓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유흥주점 허가도 마찬가지지만 단속 나가서 위법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영업 정지를 시킨다거나, 그죠? 영업은 내가 자유롭게 원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걸 못하도록 강제하고 명령하죠. 근데 이런 뭐 영업 정지를 한다거나 건축 허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영업 허가를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통 경찰기관인 경찰청에서 한다? 아니죠. 그렇죠? 구청이나 시청 같은 곳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건 형식적 경찰 개념에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보통 경찰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건축경찰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뭐 위생경찰, 영업경찰, 그리고 뭐 경제경찰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도로경찰, 뭐 예방경찰, 공물경찰, 뭐 자치경찰, 보안경찰, 행정경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찰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 형식적 경찰 개념과 실질적 경찰 개념의 관계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위험 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행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즉 아까 이야기했던 뭐 시청, 구청 등등이 되겠죠. 행정기관에서 위험 방지 직무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세 번째,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행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이렇게 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포함 관계는 될 수가 없다, 아니다, 별개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경찰의 종류. 아까 우리가 사법경찰, 뭐 행정경찰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행정경찰은 사회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행해지는 권력적 작용. 뭐와 똑같죠? 그렇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현재 및 장래의 사태에 대해서 발동하는 국가 작용이죠. 현재가 위험한 상황이다.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고, 아니면 지금은 위험하지 않지만 곧 위험이 발생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와 장래 사태에서 발동하는 사태에 대해서 발동하는 국가 작용이다. 실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동일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행정경찰은 행정법규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현재와 장래 사태에 대해서 발동되기 때문에 주로 뭐다? 예방 경찰이죠. 우리가 뒤에 뭐 경찰권의 발동 시점이 언제냐를 기준으로 예방 경찰과 진압 경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행정 경찰은 예방 경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행정 경찰은 누가 지휘한다? 경찰청장이 지휘하죠. 경찰청장이 지휘한다. 이에 반해 사법 경찰은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서 행하는 통치권의 작용이다라는 거죠. 이 사법경찰은 과거의 사태에 대해서 작용하죠. 즉,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라고 해서 체포하고, 앞으로 저 사람은 보아하니, 관성을 보아하니 범죄자가 될 것 같아라고 체포할 수 있다? 없죠. 그렇죠? 과거에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현재 뭐 체포를 한다거나 수사를 하는 것이죠. 수사는 범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태에 대한 작용이고, 이 사법경찰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죠. 사법경찰, 범죄수사는. 그리고 행정경찰이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음에 반해 이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사태에 대해서 현재 뭐 체포, 수사, 구속 등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압경찰이죠. 그렇죠? 발동 시점이 사후죠. 사건 후. 그렇죠? 진압경찰이고, 지휘는 검사가 지휘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검사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아까 우리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특징을 볼 때, 영미법계에서는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죠. 그렇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대륙법계 전통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상권 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그러니까 행정권과 사법권을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도. 그래서 상권 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최초에 확립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처벌법전 또는 뭐 재화형벌법전이라고도 하는데 1795년에 경제처벌법전 제18조에서 행정경찰은 뭐 공공질서 유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에서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독일이나 다른 여러 대륙복개 국가들에서 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일반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같은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죠. 같은 기관에서. 어디서? 경찰청에서. 그렇죠. 경찰청에서 행정경찰 기능과 사법경찰 기능을 다 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죠. 음주단속.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일단은 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술 취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수사를 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시점을 나눠서 이렇게 본다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적발을 하고 그 전까지 음주단속을 하는 과정은 사고를 예방하고, 그쵸? 뭐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적 작용하는, 권력적 작용이죠. 더 부세요라고 하고, 그쵸? 근데 음주단속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뒤로는 도로교통법이라는 특별형법을,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 와서, 그쵸? 그때는 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경찰로서의 역할이라면, 그렇죠?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처벌받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뭐 벌금이나 또는 징역형도 살 수가 있겠죠. 징역형. 이건 형사처벌이죠. 범죄 행위에 대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인데, 이거 왜 면허 취소, 요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 왜냐면 너 음주운전을 한 너 또 음주운전 할 수 있으니까 너 1년 동안 면허를 정지시켜버리겠어. 그쵸? 행정경찰로서의 작용이겠죠. 행정처분. 이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 보안경찰이란 학문적 의미인데, 행정경찰은 여기 위에도 있긴 하지만 광의의, 즉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경찰이란 보안경찰과 좁은 의미에서의 협의의 행정경찰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요 행정경찰이, 이건 광의의 행정경찰이겠죠. 구분이 되는데, 먼저 보안경찰은 이걸로 봅시다. 자, 보안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뭐냐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라는 거예요. 타 행정작용에 수반함이 없이, 다른 행정작용에 붙음이 없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일반 공안의 유지를 사명으로 하고 경찰청장 소관 사무, 그렇죠? 그래서 뭐 교통경찰, 해양경찰, 풍속경찰, 생활안전경찰이 다 뭐다? 보안경찰이다. 왜냐면 이건 교통경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정기관에 부수하느냐? 하지 않죠.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풍속경찰, 그리고 생활안전경찰, 그렇죠?
근데 협의회 행정경찰이란 건 타 행정작용에 부수한다라는 건데 제도상으로는 경찰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지워버렸나요? 뭐 위생경찰, 영업경찰 활동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뭐다? 협의회 행정경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소속 기관으로 볼 때 각 주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되겠죠. 그렇죠? 주무부 장관의 경찰청이 아닌 그래서 뭐 산업경찰, 위생경찰, 관세경찰 등등이 협의회 행정경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다른 행정작용에 붙느냐, 붙지 않느냐의 여부에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 우리 경찰청은 보안경찰에 포함되겠다라는 거죠. 보안경찰이라는 의미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경찰권의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고요. 예방경찰은 경찰 목적상의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이고,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진압, 수사하고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사법경찰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진압경찰은 아까 이건 행정경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순찰 활동이라든가 총포 화용유의 취급 제한, 정신착란자, 만취자의 보호 조치, 광견 등의 박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좀 어떨 것 같아요. 광견은 이거죠. 미친 멍멍이, 미친 개,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예방 경찰 활동이고, 범죄 진압 수사, 피해자 체포를 위한 권력적 작용 등이 바로 진압 경찰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 평시 경찰과 비상 경찰. 위험 또는 위해의 정도가 크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담당 기관이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러면 군에서 경찰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죠. 담당 기관이 경찰에서 군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의한 분류로 평시 경찰은 평시의 경찰 법규와 경찰 조직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찰 행정을 말하고, 비상 경찰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법과 위수령에 의해서 군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 이것이 바로 비상경찰 또는 계엄경찰이다. 그리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질서경찰은 보통 경찰 조직, 보통 경찰 기관의 직무 범위 중에서 강제력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 활동,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범죄 수사, 하지만 실질적이라고 똑같지는 않죠. 범죄 수사, 그렇죠? 이건 실질적 경찰 개념에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뭐 즉시 강제, 교통법규 위반, 자에 대한 처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범죄 수사는 형식 의미의 경찰 개념이지 실질 의미의 경찰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 질서 경찰과 봉사 경찰은 여기서 뭐 형식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형식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파악한 개념이죠. 실적은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개념은 질서 경찰과 봉사 경찰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이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면 뭐다? 질서 경찰이고, 여기에 포함되면 뭐 봉사 경찰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중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범죄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질서 경찰에 해당되고, 봉사 경찰은 강제력, 수단이 강제력이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 계몽, 지도 등을 통해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활동, 생활안전지도. 생활안전지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방범진단, 뭐 방문을 통해서 이쪽의 지역에는
교회 댁에서는 뭐 이런 창문으로 절도범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뭐 경보 장치를 설치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요즘에 어디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밤늦게 그 길로 혼자 다니지 마시라. 뭐 이런 것들이 생활안전 지도가 되겠고요. 뭐 청소년 선도, 교통 정보의 제공, 뭐 생활안전 순찰, 순환 구호, 뭐 이런 것들이 다 봉사 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은 다음 시간에